한자의 기원 기본 14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자를 만든 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관계들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가장 근원적인, 가장 뿌리가 되는 그런 바탕을 우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주를 한자를 만든 분들은 통칭해서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타내는 글자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개체들을 그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그 최초의 글자 점을 만들고, 점으로부터 그 안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만물들을 그 관계에 따라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관계 중에는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이 음과 양의 짝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있고, 짐승으로 말하자면 암컷과 수컷이 있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음과 양의 짝으로 된 것, 이 짝을 나타내는 기호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 것과 누운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먼저 하늘에서부터 그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에 음양의 짝의 관계도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을 하늘과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계가 생기게 되고, 이 위계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의 하늘로라는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방향, 즉 하늘에서 땅으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이 좌측으로 비침으로 표시하고, 땅에서 하늘로의 방향은 우측으로 비침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의 짝으로 된 관계를 쭉 표현을 해 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경우에 둘의 관계로는 표현할 수 없는 셋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림자는 제1원인인 빛과 그 다음에 빛을 가리는 사물, 물체, 형상만 있으면 그림자는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 경우에 보면 빛은 제1원인이 되고 빛을 가리는 사물이 제2원인이 돼서 1번과 2번, 즉 빛과 사물이 있으면 그림자는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이 관계, 빛과 사물과 그림자, 즉 셋의 관계를 표현하는 기호가 동그라미, 네모, 세모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 옛 선인들은 동그라미는 하늘, 네모는 땅, 세모는 만물을 나타낸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보통 동양에서는 천지인이라고 부르고, 그 형상을 따라서 원방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순서로 보면, 서열로 보면 위에 나와 있는 대로 동그라미가 첫 번째, 네모가 두 번째, 만물은 세 번째입니다. 즉 하늘이 첫째, 땅이 둘째, 만물이 셋째, 빛이 첫째, 빛을 가리는 사물은 둘째, 그림자는 셋째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 이 천지인 원방각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점 하나, 점 둘, 점 셋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의 기본 중의 기본인 14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14자는 우주와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상호관계를 표현한 기호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무궁무한합니다. 따라서 이 기호들이 그때그때 어떤 의미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기호들이 바로 우리가 쓰는, 일상에서 편하게 쓰는 한자, 그리고 한글의 기본
14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14자의 이해야말로 한자와 한글, 즉 동양문자 이해의 바탕 중의 바탕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모양들에서 다른 모양에 들어있는 이들의 의미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